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선크림 구매하실 때 이제 고려하신 요소가 어떤 게 있으신지. 네, 피부에 좋은 성분인지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지 그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렸다는 국내 브랜드 퓨리토의 선크림. 자외선 차단 지수, 즉 SPF 수치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를 공유해주는 한 해외 사이트에서 SPF 50인 퓨리토 제품이 사실은 1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측정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요. 퓨리토 측은 문제가 된 3개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환불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품 말고도 우리가 흔히 사서 쓰고 있는 다른 선크림들 역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안언니라는 분이 주장한 건데요.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원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 테스트한 결과 SPF 50인 5가지 제품이 사실은 3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내용 진짜가 맞는지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한 선크림 판매업체는 선제적으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사용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해명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불법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제품 표기와 다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걸 이해하려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 법까지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쉽게 풀어볼게요. SPF 50인 제품을 판매하려면 이게 실제 50 수치가 나오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제품을 일단 A라고 둘게요. 그런데 판매자가 난 이 A가 좀 더 부드럽게 발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부가적인 성분을 추가를 합니다. 이때 이 A라는 선크림은 제형이 좀 묽어지면서 SPF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현행법상 이 과정에서 SPF 수치가 낮아졌는지, 실제로 낮아졌다면 또 얼마나 낮아진 건지 추가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대요. 애초에 SPF 지수가 50인 걸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가 됐다 하더라도 굳이 다시 한번 비용을 들여서 승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중에 나온 선크림, 자외선 차단 지수를 어떻게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그저 부가적인 기능이 좋다고 해서 표기된 수치보다 낮아도 된다는 걸까요? 비용도 차이가 있고 성능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말이죠. 현재로서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표기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이 출시가 되고 만에 하나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한 번씩 체크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당연히 비용도 이제 증가가 되고 해서 아마 기업체에서는 뭐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큰 기업 아니면 비용을 굳이 들여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증을 할 때는 정부 기관이든지 소비자 단체든지 학계나 이런 데서 서로 의견을 조합을 해서 이것을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자외선 수치가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 화장품 전체적인 신뢰를 떨어뜨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은 여러 그 단체든지 이런 데 정부 기관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관리감독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예 나서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실제 차이가 크다면 고쳐야 될 것이고, 차이가 없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사그라들 텐데 말이죠. 뭐 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구체적인 제품들이나 다수의 제품들이 이제 그런 데서 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는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그거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은 조금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모니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접 나섰습니다. SPF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게 맞다면 화장품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촉구하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일어난 지 약 열흘 동안 70명 넘게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용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그람수를 재보든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SPF 지수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수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번 계기로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SPF 지수에 대해서 우리는 깜깜이인 채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선 자외선 차단 지수와 관련한 소송전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문제가 언제 또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미 화장품 업계들에선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산 떡이라고 해도 어묵, 야채, 이런 모든 부가적인 재료들을 중국산으로 쓴다면 이 떡볶이 국내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크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 원재료에 대한 승인을 받았더라도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빵 기자의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빵 기자.